여러분, 엔트로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뭐야 하고 물어보면 딱 막히지 않으세요? 뭐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도 엔트로피, 심지어 우주의 종말도 엔트로피라고 하니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료 연력학 입문 4장을 길잡이 삼아서 이 알쏭달쏭한 엔트로피의 진짜 얼굴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엔트로피는 보통 무질서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내 방이 지저분해지는 거랑 저 멀고 먼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무질서라는 똑같은 단어로 설명이 될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무질서라는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과학적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단서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의 설명이 왜 속 시원하지 않았는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관점을 바꿔서 원자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볼츠만의 천재적인 방정식을 만날 거고요. 네 번째, 실제 현상에 이걸 적용해 본 다음 마지막 단서에서 드디어 엔트로피의 진짜 정체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엔트로피 미스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규칙이죠. 바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마치 자연현상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아요. 뜨거운 커피는 저절로 식고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저절로 퍼져나가잖아요. 변화는 항상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쪽으로만 일어난다고 말해주죠. 근데요, 이 나침반은 우리한테 방향만 가리킬 뿐이지 대체 왜 바늘이 항상 그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이 고전 연력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결과는 알려주는데 과정은 꽁꽁 숨겨진 블랙박스 같달까요? 이 거대한 법칙 뒤에서 그 수많은 원자들은 대체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우리는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숲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죠. 자, 드디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인데요. 지금까지의 거시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아주 작은 입자들의 눈으로 통계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거시적 관점은 우리가 숲 전체의 크기나 평균 온도를 재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의 미시적 관점은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서 있고 잎사귀는 몇 개나 달렸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엔트로피의 비밀은 바로 이 작은 나무들, 즉 개별 입자들의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미시 상태, 기호로는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엄청 간단해요. 그냥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컵 속의 물 보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물 분자들이 있을 수 있는 배열 방법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배열 하나하나, 그걸 바로 미시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상을 단 하나의 수식으로 연결해버린 그야말로 마법 같은 열쇠, 루트비 볼츠만의 위대한 방정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식입니다. S는 K 곱하기 자연로그 오메가. 와, 정말 단순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물리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식 안에 엔트로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S는 우리가 알고 싶은 엔트로피고요. K는 그냥 단위를 맞춰주는 상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메가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왜 그냥 오메가가 아니라 앞에 로그, ln이 붙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보통 몇십, 몇백 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다루기 쉬운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식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진다. 아직도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사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이 섞이는 과정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해 보자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흰색은 흰색끼리, 회색은 회색끼리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죠?
이 상태에서는 원자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오메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딱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막 섞여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자리에는 흰색 원자가 올 수도 있고 회색 원자가 올 수도 있게 되잖아요? 원자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볼츠만 방정식 기억나시죠? 오메가가 커지면 S, 즉 엔트로피도 커집니다. 그리고 자연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저절로 움직인다고 했죠. 바로 이게 두 물질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섞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원자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우리는 특별히 배열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엔트로피가 언제 가장 높죠? 네, 두 원자가 정확히 반반씩 50대 50으로 섞였을 때 최대가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동전 던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만 10번 나올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하지만 앞면 5번, 뒷면 5번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훨씬 더 많죠. 바로 그거예요. 수학적으로 50대 50일 때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 즉 경우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도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드디어 엔트로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연은 무질서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잉크가 물에 퍼지는 이유는요, 잉크 입자들이 한쪽에 얌전히 뭉쳐있을 경우의 수보다 물 전체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통계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냥 가장 흔한 상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상태, 즉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를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질서라고 불렀던 것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이었던 거죠. 교재에 나오는 자석 비율을 생각해보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나침반 바늘들을 상자에 넣고 마구 흔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바늘들이 우연히 똑같이 북쪽을 가리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겠죠. 가장 흔하게 발견될 상태는 아마 바늘들이 제멋대로인 방향을 가리켜서 전체적인 자성이 거의 0이 되는 상태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 즉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인 거예요. 시스템은 그냥 가장 평범하고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로 존재하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엔트로피의 가면을 벗겨봤습니다. 그 정체는 무질서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아주 명확한 수학적 개념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엔트로피가 정말 단지 확률 게임이라면 우리가 뜨겁고 차갑게 느끼는 이 온도는 이 게임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을 열역하게 더 깊고 재밌는 세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설명이 엔트로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